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논어 위정편 7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입니다. 자왈 하기 불사즉 망하고 사이 불악즉 태니라 하는 구절입니다. 15장입니다. 하기 불사즉 망하고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망, 이 망자는 없을 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얻음이 없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반대로 사이 불악즉 태니라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이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학과 사의 두 가지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배우다와 생각하다의 가장 큰 차이는 배우는 것은 외부로부터 내 안으로 무엇인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내가 몰랐던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그런 것들이 알아지게 되고 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배움이죠. 배움. 그에 비해서 생각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내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생각이라는 건. 그러니까 맷돌이 있다면 맷돌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맷돌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콩을 집어넣어서 맷돌을 이제 돌리면 여기에서 이제 콩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콩을 집어넣는 것이 화학입니다. 화학. 뭘 집어넣지 않고 빈 맷돌만 돌려봐야 이제 거기서 콩물이 나올 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배운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내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렇게 들어온 정보나 지식을 이제 내가 구조화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과정 어떤 하나도 생략할 수 이제 없는 건데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배우기만 하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콩물 집어넣기만 하고 이걸 돌리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나올 게 없겠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남들이 해주는 이야기, 남들이 써놓은 책만 공부하고 읽고 듣고 해가지고는 내 것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건 그 사람들 생각을 내가 들은 거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거지 그게 내 것으로 정리가 안 되면 그건 내 것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내 것화 만드는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이 생각의 과정을 생략하면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을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라는 얘기는 이걸로 하자면 이 새로 콩을 넣지 않고 그냥 맷돌만 돌리고 있는 셈인 건데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뭐 한 비유를 들자면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이 그 종교 안에서 하는 이야기만 듣고 그걸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생각을 하면 생각에 집이 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재료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서 완벽한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어놓고 나니까 내 생각 안에서는 그게 완벽하죠. 완벽하니까 이것은 더 이상 외부에서 내가 뭘 들을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확신이 서게 돼요. 확신이 서게 되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불쌍해지기 시작합니다. 불쌍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나한테도 위험한 일이고 불쌍해지기 시작을 하면 저 사람한테 내가 이제 뭘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사람도 위태롭게 만들 수 있어요.
나도 위태롭고. 그러니까 이건 너무 위험한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이라는 건 외부에서 이것들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거나 또는 이것의 문제점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거나 하는 그런 관점들을 내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그냥 생각의 집을 지어버리기만 하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그것도 문제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그것도 역시 위태롭다는 점에서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둘이 같이 가야 된다.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새로운 관점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나만의 과정, 작업을 생각이라는 작업을 진행을 해서 그 둘이 이 수레의 두 바퀴처럼 같이 가야 그래야 이제 소득도 있을 것이면서 그 소득이 위태롭지 않게 되는 방법이라고 공자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저 뒤에 가면 공자가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밥을 먹지 않고 잠을 자지 않고 생각을 해봤는데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없더라. 무익.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배우는 것만 못하더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내가 이제 사유를 해야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공자는 말하고 있죠. 자, 16장을 보시겠습니다. 자왈 공호 2단이면 사해야 이니라 이랬습니다. 공호할 때 요 공자는 지난번에 이제 정치 정자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건 바로 잡는다는 정자고 요것은 이렇게 쓰이는 글자라고 하면서 요것이 손이고 요게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손으로 어떤 도구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행위를 앞에 나와 있는 글자가 가리키는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도구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것은 장인 공자입니다. 장인이라는 것은 원재료를 내가 목적으로 하는 어떤 물건으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목수는 나무를 원재료로 해서 그런 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고요. 도공은 흙을 빚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런 게 이제 저 장인 공자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합쳐진 글자가 바로 이 글자고 이 글자는 상대방 혹은 대상이 되는 어떤 것을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것에 이제 덤비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저게 공격할 공자도 되는 것이 이제 공격을 한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빼앗기 위해서 그 상대방에게 내가 이제 달려드는 것이 공격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전쟁에서의 그 공격 말고도 이 공자가 전공이라고 할 때도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전공한다 그럴 때 대학에서 뭐 수학을 전공한다, 뭐 정치나 경제를 전공한다 할 때 전공이라고 할 때도 저렇게 씁니다. 이제 그것은 전쟁에서의 공격이라기보다 내가 모르는 어떤 분야, 근데 내가 알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내가 이제 파고 들어가서 그것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내가 알아보겠다 하는 걸로 이제 특화된 어떤 분야를 정해서 공부하는 걸 전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의 공이 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자가 그런 건데 이단에 대해서 공호 이단, 요 호자는 뭐뭐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단에 대하여 공을 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단에 대하여 보통 저걸 이제 해석을 할 때 전적으로 다루면 이렇게 해서 전공하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이단이라는 말이 대단히 이제 부정적인
그래서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더 심하게 고착화돼서 사탄하고 비슷하게 막 이렇게 저 이단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 이단이라는 단어는 다른 실마리입니다. 글자 그대로 하면 다를 이자에 실마리 단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완전히 부정하거나 사악한 것이라기보다 이 갈래가 달라진 것입니다. 갈래가 다른 겁니다. 이쪽 갈래, 저쪽 갈래. 그래서 나는 이쪽 갈래의 길로 가는데 저쪽 갈래로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 자체가 뭐 내가 이쪽 길을 선택했으니까 저쪽 길이 나쁘다고는 할 수 있겠는데, 예컨대 내가 대전에서 서울을 간다. 그러면 서울을 가려면 북쪽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부산으로 가요. 나는 서울로 가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동남쪽으로, 남동쪽으로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죠. 길이 서로 다르죠. 이게 이단이에요. 나는 서울로 가야 되니까 북쪽으로 가지만 남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부산으로 가야 할 이유가 있어서 부산으로 간다 그랬을 때 그걸 틀렸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나는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서울을 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 뿐인 거예요. 이단이라는 게. 그런데 이제 서울로 간다는 그것을 절대화 시켜버리면 이제 저쪽으로 한 건 전부 이제 엉뚱한 길, 나쁜 길로 간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지만, 이제 넓게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단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서 이제 어떤 믿음이나 사상이 절대화되면 이제 이단이라는 게 곧 사악한 것처럼 이제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원뜻은 갈래가 다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저 뒤에 가면 위령공 편에 가보면, 저 뒤에 가보면 그 번지라는 제자가 이 농사 짓는 법에 대해서 배우기를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생님에게. 청학가 이렇게. 청학가. 가라는 게 곡물을 심는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곡물을 심는 것을 배우기를 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로편에 나오는데, 공자가 나는 늙은 농부보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채를 가꾸는 법에 대해서 배우기를 또 청해요. 번지라는 제자가. 그러니까 나는 늙은 그 야채 심는 농부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공자가 이제 번지가 나간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부. 그러니까 이제 번지가 이런 것을 이 곡식을 심고 야채를 가꾸고 하는 것을 관심을 두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가 춘추 시대고, 춘추 시대에는 전쟁이 일상화되어 있고 세상이 혼란한 세상이니까 진짜 어려운 그 상황에 놓인 백성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곡물이나 채소나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재배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것이 큰 문제였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번지 같은 학자들은, 제자들은 그런 걸 배워서 실질적으로 사람들 배를 불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고 싶어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했는데, 공자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학문은 이렇게 실제 어떤 곡물이나 야채를 재배를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먹일 수 있는 사람들, 제한된 인원에게 먹여서 그들을 배를 불리게 하고자 하는 학문이 아니고, 이 세상을 완전히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서 이 세상이 다른 세상이 되게 만들어지면 이거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난이라는 것, 백성들이 놓인 가난이라는 게 먹을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가난하다라기보다 이렇게 생산된 것을 지금 위정자들이 엉뚱하게 전쟁에다가 다 소비를 하고
그 젊은 노동력들을 전부 전쟁의 병사들로 다 사용하고 있고 이런 식이 되나서 이게 지금 어려운 거지. 이거 해가지고 우리가 몇 사람 배불리게 할 수 있겠냐.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하다 보면 이것 자체도 공부를 해야 될 게 많을 것이기 때문에 공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학문하고 이거하고 병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다 보면 이거를 소홀하게 할 수밖에 없고 이거를 하려다 보니 이런 것에는 우리가 관심을 둘 여력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것 자체가 나쁘다라기보다 갈래가 다른 거예요.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그러면 이단에 대해서 이걸 파고들면 전공을 하면 결국 이것은 해로울 뿐이다. 내가 가고자 하는 이 목적지에 못 가게 만드니까. 이 자체가 나빠서 해로운 것이라기보다 내가 이것도 하면서 저것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 말로 하자면 뭐냐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저것 다 건드릴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장입니다. 17장 자왈, 유와, 회여, 지지호, 인저 이랬습니다. 이 유라는 사람은 자로연이 아니고 자로입니다. 자로라는 보통 논어에는 자로라고 표기되는 인물입니다. 자로는 자이고요. 또는 자로 말고 계로라는 표현도 간혹 등장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안회라고 하는 제자를 설명드리면서 이분의 자가 자연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연. 그런데 이 성씨 안과 연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합해서 보통 논어에서는 안연이라고 표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자자는 미칭이다 이랬습니다. 미칭이고 의미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사내 성인 남자에 대한 미칭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로 할 때 이 자자도 그런 용도의 자자고 로자는 이분의 이름이 말미암을 유자니까 이 말미암을 유자가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코스를 경유하다 할 때 유자예요. 그러니까 길입니다. 길. 그래서 자로라고 이제 자가 지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미칭에 대해 남자 미칭에 대한 자자 대신에 계자를 쓰기도 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 계자는 뭐냐면 형제가 여럿 가운데 막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에다가 이런 그 형제들 중에 몇째냐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저런 용어를 쓰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남자 미칭으로 자자를 쓰기도 하고 이제 뭐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로라는 제자도 논어를 보면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좀 눈여겨보아야 할 제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분의 성은 중씨이고요. 중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공자는 자로를 자로야 하지 않고 유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를 부르지 않고 이름을. 유와 회여 지지호 인저 지지위 지지요 부지위 부지 시지안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자로라는 제자는 공자 여러 제자들 가운데 어떤 제자냐면 공자보다 9살 어린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공자하고 나이 차가 얼마 안 납니다. 따라서 공자가 처음 제자들을 받기 시작했을 때 제자가 된 초기 제자입니다. 초기의 제자고 공자보다 1년 앞서서 세상을 뜹니다.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쟁을 하는 와중에 이제 전사를 하게 되죠. 그런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쟁에도 참여할 만큼
무예에도 뛰어났고 특히 이 제자는 가장 그 특징적인 것이 용기입니다. 용기가 아주 대단했던 제자입니다. 용기라는 것이 그런 무예에 관한 용기도 있지만 논어를 보다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자로라는 제자는 자기가 어떤 훌륭한 이야기, 말씀을 들었는데 훌륭한 말씀을 들었으면 이 자로는 반드시 자기가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제자입니다. 근데 어저께 어떤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뭐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든 누구로부터 들었든 상관없습니다. 훌륭한 좋은 이야기를 들었으면 내가 그렇게 이제 실천을 해야 돼요. 근데 아직 충분히 내가 실천을 못했어요. 그런데 또 좋은 말을 들을까 봐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숙제처럼 이거 밀릴까 봐. 그러니까 좋은 말을 들었으면 즉각적으로 실천으로 옮겼던 이제 그런 유형의 제자. 이거 아주 솔직한 제자입니다. 솔직함이 지나쳐서 간혹 선생님한테 대들기도 합니다. 선생님한테 유일하게 화를 냈던 제자, 선생님한테 따졌던 제자가 자로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주 솔직하고 또 어찌 보면 단순하고 꾸밈 없고 그리고 용기 있고 이랬던 특징을 가진 제자입니다. 이 자로에게 대해서 공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유야, 회여, 지지호인저. 이 회자는 이 가르칠 교자와 같은 뜻입니다. 가르칠 회인데 가르치다이고 이 여자라는 이 여자는 여기서는 2인칭 너 여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통 너 여는 나중에 이렇게 쓰는데 여자와 같은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회여 그러면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에 대해서 가르쳐 주냐면 지지. 어떤 것을 안다는 것에 대해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런 겁니다. 얘야, 유야, 내가 너에게 알에 대해 말해 주겠다. 무언가를 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겠다. 이러면서 지지위, 지지요, 부지위, 부지, 시지안이라 그랬습니다. 뭔가에 대해서 알면 그것을 안다고 하고 부지,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연한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 내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마트에 가서 장을 본다. 그랬을 때 무엇을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우리 집에 지금 뭐가 있고 뭐가 없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있는 것은 놔두고 없는 것을 사야 되는 거죠. 없는 건 놔두고 있는 것만 사가지고 와서는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정확하게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알고 있어야 그래야 그것을 제대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고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 돼서는 이게 지금 막 뒤죽박죽이 돼서 자신이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몰라가지고는 이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는 건 안다고 하고 이 안다고 하고 이게 남한테 안다고 하고가 아니라 아는 건 아는 걸로 내가 딱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마를 타놓고 모르는 걸 모르는 걸로 정확하게 가르마를 타놔서 분류를 해놓고 이렇게 했을 때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아니까 이제
새로운 것을 알아가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 더 알아가서 완벽하게 그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 자체도 그런 뜻이지만 이 자로라고 하는 제자의 특징적인 면모와 관련해서 공자가 이런 모든 말들은 다 그 질문하는 사람 혹은 상대방 대화하는 사람의 특성에 맞춰서 공자는 이야기를 한다는 걸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로라는 저 제자는 아까 용맹, 용기 이런 것이 뛰어난 제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것이 과해서 호승심, 그러니까 남을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기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지고는 못 사는 이제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걸 인정하기가 싫은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공자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렇게 솔직해야 된다. 내 자신에게. 그리고 아는 건 안다고 하고 아는 것까지 모른다고 할 필요도 없고 모르는 걸 안다고 해서도 안 되고 아는 걸 아는 대로 모르는 건 모르는 것대로 이것이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